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는 저희가 그 시간 15분씩 잡아놨는데요. 15분을 이렇게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공식 회의식이 이따 1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혹시나 뭐 질문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서로 이제 그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질의가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발표를 맡아주실 연세대학교 권상훈 교수님, 원료자원 지질조사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관련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권상훈입니다. 저는 자원특화대학의 원료자원 지질조사 분야의 원료자원 지질조사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다 보니까 자원개발 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은 2009년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원공업 분야가 먼저 2009년에 시작했고 지질학 분야는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년간 기간을 이제 따로 한 다음에 2단계 때 5년 동안 자원개발 특성화 사업을 자원공업과와 지질학 분야가 같이 그렇게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원개발 미래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대학원만 따로 분리된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년, 그래서 2025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2022년부터 3년간 학부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인력 사업은 한때는 따로 하다가 지금 또 같이 하는 기간이다가 지금은 다시 학부와 대학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인력 양성 사업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교육의 최종 목표가 인력 양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과 그리고 어떤 연구가 적절히 활용되는 그런 인력 학부 대학원이 잘 연계된 인력 양성 사업의 화학적 융합 목표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추진 목표 및 체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연히 저희가 최종 목표는 원료자원 지질 조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원 및 체계를 확립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요. 갈수록 분야가 실내에서 강의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야외에서 어떤 실제로 필요한 현장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서 실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 사업은 현장 교육 강화를 최고의 목표를 삼았고, 현장 교육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단기 집중 교육 방식의 체험형 특화 교육을 저희가 방학 중에 주로 택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추천된 지질과학 분야의 학생들이랑 그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전국에서 우수한 이 자원 분야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프로페셔널 지올로지스트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생각보다 배워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물리도 배워야 하고 수학도 배워야 하고 뭐 이런 화학도 배워야 하고 이런 기초과학에 대한 백그라운드들이 있어야 해서 지질학 분야를 졸업하고 자원 분야에 취직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저 아래에 있는 GMG 커리어에 보시면 저런 인력과 석사학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박사학위 정도의 그런 학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저희가 학부 자원특화대학 사업에서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그 현장 체험형 특화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현장 능력을 키우고 실무 능력을 키우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학원 미래인력 양성 사업으로 넘어가면 저런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그런 인력 양성 사업의 파이프라인 자체를 구축하는 걸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는 총 13분의 전임 교수님이랑 약 32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연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따로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공유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대학의 자율통신기획과 이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인공지능, 소부장, 정보통신, 바이오, 찬스중 이렇게 5개를 미래기술 기반의 국제 특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및 AI CDM 교육의 기반을 둔 인력단청이라는 부분에서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저 두 부분의 학교와 특화 분야를 연계하고 그래서 학교의 기초 교육이 요새 한참 많이 하고 있는 AI 교육 기자들과 컴퓨터 관련된 교육들을 공유해서 자원개발 인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인 러너스라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플랫폼이죠.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전국인 학생들이랑 가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공유하는 걸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 특화대학의 아까 말씀드린 현장 체험형 특화교육의 내용들을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이후부터 다양한 현장 사업, 현장과 관련된 교육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현장 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성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사실 전공 분야가 아니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필드스쿨, 원료자원 탐사,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특화 교육, 같은 그리고 현장 체험형 인턴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자원개발 교육을 하다 보면 전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원활히 굉장히 전문가처럼 사용한다라기보다는 기초를 가르침으로써 실제 회사에 취직하면 학생들이 저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용하기 좋은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 강화에 대한 대표적 내용들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요약을 보면 왼쪽에 지금 저희가 포인트가 안 되는 상황이라 왼쪽에 보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런 교과과정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동교과목 이외에 연세대학교는 약간 분리를 해서 광물자원 심화과정, 그러니까 주로 광산이나 요새 이런 크리티컬 미네랄 같은 그런 분야의 과목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고요. 또 오른쪽에 에너지자원 심화과정은 석유기 국가사업 관련된 교육들을 이렇게 모아서 학생들이 둘 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두 가지를 다 수업을 들어도 되고 한쪽에 관심 있는 학생 한쪽으로 이렇게 추천해서 들어도 되고 저런 기본적인 교육을 가지고 있고 저희 연세대학교 이외에 다른 대학들도 시적으로 나눠놓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교과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교과과정들의 위에 종합실무능력대항에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따로 전국 대학 공인 특화 프로그램하고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현장교육 강화를 위한 단기 집중적의 체험 특화 교육을 위해서 전국 대학의 이제 특화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일부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현장 실습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필드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에너지과정 특화교육, 원료자원 특화 심화교육, AICDM, 펜트레트, QGIS 같은 기본적인 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지 못하지만 지금 한계가 있어서 일부 아주 저런 교육들을 잘 받은 학생들을 실제로 체험한 인턴 교육을 통해서 작년에는 한 4명, 그 정도 인원이 인턴 교육을 갔다 오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각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스쿨은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매년 저렇게 강원도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 폐교가 리모델링 돼서 처음에 폐교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싫어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리모델링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옛날에 학교였다 보니까 저렇게 같이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해서 상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곳에 모여서 실제로 아래쪽에 보시면 지오로스닷컴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미국식 필드캠프의 종류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1년에 한 200여 개 정도의 필드스쿨이 있습니다.
원료전 탐사 분야에 아까 얘기한 크리티컬 미네랄 같은 광산 쪽 교육을 위해서 원료전 탐사 심화 교육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광산 탐사를 하려면 가장 좋은 건 변질대라고 부르는 변질대의 분포 및 광채 산출상 등을 저희가 실제로 탐사하는 그런 실습을 하는 건데요. 저희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방학 때 2주 정도 현장 집중 교육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광산에 거의 저희가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광산들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광산들에 협조가 되는 광산들을 저희가 방학 때 모아서 보시면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갱내에 들어가서 실제 갱 내에서 광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광산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여기 코미르가 한국 지금 광해광업공단 이렇게 부르는데요. 코미르가 갖고 있는 시추포 센터에 가서 그런 시추포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는지 그런 실습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 분야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인턴을 간다거나 현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나라에는 동해에 있는 돌고래다시 가스전이 이제 멈춘 이후로 현재 개발하는 가스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야 하는데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다들 이제 인턴을 가려고 협조해 주시긴 하는데 아직까지 학생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대부분의 서부에서 어떤 서브서비스 지하 구조를 해석하는 데는 탄소탄 탐사 관련이란 걸 해석해서 저희가 지하에 있는 구조나 침석 폐적, 폐적 환경, 암석 중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는데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을 따로 지금 마찬가지로 방학 때 학생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적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카보네이트한 어떤 실제 현장에 가서 땅 속에 있는 돌들이 서피스에서는 어떤 구조들이 보이고 어떤 퇴적 환경에서 어떤 게 쌓이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강원도에 있는 영월, 태백, 정선 등지에서 이렇게 실습이랑 실내 강의를 겸한 저런 교육들을 방학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 체험형 인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몽골에 있는 실제 광산에 가서 인턴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실제 아까 그런 변질대 교육과 광산에 관한 실제 몽골 광산 인턴 같은 교육을 받았더니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마친 친구들이 면접도 잘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땡땡땡땡 회사에 취업을 한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와 AL 그런 기구 관련 그런 분야와 공유를 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AICDM 단기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에너지 나무 개발을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부에 필요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광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패트럴 교육 비싸긴 한데 패트럴 교육도 하고 있고 QDI에서도 광산에 필요한 실무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교육 등을 통해서 크리티컬 미네랄, 현대 리튬 이런 걸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물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석유 유가수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제출하고자 기초 이론을 양성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2,000명, 3,000명의 인력을 양성하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잘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관련 산업들이랑도 협조를 하고요. 저희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도 학교에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 이제 학부 졸업논문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다양한 학생들이 학부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아까 말한 대학원 스터디학 프로그램을 진학하면서 전문 인력이나 학생들을 가리키는 고급 인력으로 양성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잘 갖추는 게 저희의
다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는 몽고도 있고 강원도 태백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있고 광산도 있고 뭐 저런 데를 방학 내내 하다 보면 사실 여름과 겨울방학 굉장히 짧은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도 저 중에 한 3개 프로그램 정도 하다 보니까 방학이 금방 가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런 현장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실내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충하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원료자원 기술조사에 필요한 그런 기술력을 계속 키우는데 이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보니까 시계가 없어서 발표 시간을 체크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체크를 하고 한 2분쯤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안지를 드리는 쪽으로 저희 담당 직원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는요. 첫 번째 발표도 자원개발 분야인데 이번 분야도 자원개발 분야고요. 한국해양대학교의 이경근 교수님께서 자원 재활용 산업 인재양성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위반장 홍상대학교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학교에서 대부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서 발표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깊이 동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에 연세대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같은 꼭지에서 저희는 스마트 자원재활용 공정의 인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특화된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물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에서 한 6위 안에 세계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LG엔솔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 금속 자원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물론 배터리에 들어간 니켈, 코발트, 리튬 등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연 같은 것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많다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저희 재활용 분야에서 좀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와 같이 2030년 또 2035년에는 그러니까 EU 번역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이 정도의 기율의 재활용 금속을 써라라는 걸 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유럽에 수출을 할 때는 2030년부터는 저 정도의 그 재활용 금속을 사용을 해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왼쪽이 성일하이텍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업체가 2011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직 재련이라는 기술로 그 배터리 재활용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걸 많이 알고 계신 에코프로도 CNG라는 별도의 재활용 회사를 포항에 만들고 한 2, 3년 정도 됐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많은 대기업이 배터리 쪽의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 특히 포스코는 이제 거의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저기 에너지원터들 같은 경우는 GS건설, 자해선에서 저희도 공장을 거의 대부분 지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장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한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간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공장을 운영하고 또는 계속적으로 그 공정을 개선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한 5가지의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갖고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제일 저희가 주로 말하는 게 상호소통 능력인데, 상호소통 능력이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회사들에게 문의를 했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좀 우리 얘기를 있는 그대로 알아듣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 직장 상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학교에서도 아마 교수님과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하나하나를 저희가 주목하고 그런 것들 능력을 당연히 특화 전공 지식을 베이스로 하고 이런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이제 배양을 하자 이와 같은 입장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저희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학과 홈페이지에 저희 그 사업단의 그 홈페이지를 별도로 이제 해서 이와 같은 네, 이와 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업단의 성격,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저희 사업을 참석하거나 아니면 장학금 같은 게 공지됐을 때 어떤 내용을 학생들이 다들 신청하고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다 이렇게 올려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 시스템을 구조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원개발 부대가 조금 침체가 되면서 한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학과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올해 저희가 입학인은 30명인데 그 석사로 진행 학점된 학생이 15명입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 요즘 대학원생 수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본교에 14명이 지원을 했고요, 석사가. 그다음에 한 명이 서울대를 갔고 14명 중에 2명 하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박사과정도 이제 풀타임 학생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될 걸 기대하는 것이 지금 4학년에 올라간 3학년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가 각 교육 연구실에 지금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정도가 세미나도 방학 중이지만 그와 같이 이제 학부생들이 많이 지금 학교에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고 취업률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좀 취업률이 좀 저조하다가 22년 8월, 23년 2월 대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가까이 취업이 되고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저희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한 거를 지금 조사가 되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런 것들을 모티베이션을 얻고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 내용은 학교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협조할 회사들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연구도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좀 어떤 성과 또는 어떤 사례로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와 같은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저희가 신규 가족회사나 기존 가족회사들, 그러니까 MOU를 맺은 회사들로부터 4학년 1학기에 시행되는 4학년들 졸업논문 주제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회사가 신청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4학년과 그 회사가 1학기 동안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1학기 때 산업 현장 견학이나 아니면 그쪽 회사들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이제 하죠.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일단 연구 주제는 자기가 딱 원했던 그 주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만 저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상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그런 효과로 워크숍하고 여름방학에 이제 자기와 일을 같이 했던 회사 또는 이제 관심이 생긴 회사 현장 인턴을 2달간 이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이걸 거쳐서 좀 빠르게 9월이나 10월에 실제로 이제 인턴을 했던 회사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와 같이 인턴을 해서 특채가 되는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공채로 되기 불가능하고 중견급 이하 회사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포항, 울산, 군산, 광양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 회사들도 포스코 이렇게 이름이 있는 회사들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서 한 2달 내에 도망을 갔다거나 이런 그만두고 가는 경우에 대한 좀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쪽 회사들은 이렇게 인턴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 학생인 경우는 초기 입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 그와 같은 걸 좀 되게 선호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에 돼서는 이제 이와 같은 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벌써 이미 저희 그런 과제를 모집하고 학생들이 이미 연구생들이 이제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내실화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또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이 전담기관 해외 자원개발협회와 저희 어떤 전공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그 강좌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학회인 한국자원리사이클학회에 저희 조직이 잘돼 교육위원회를 이제 새로 설립을 해서 그 학생들 교육의 내용을 좀 공유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사진을 조금씩 보여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산업 현장 변화인데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제 국내에 있는 재활용 회사들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어떻게 학과 분위기 이런 사업을 좀 충실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자그마한 것들을 개선하고 있어서 그런 걸 세세하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예만 드리자면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가서 조용한 곳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컨트롤이 되게 쉽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견학지가 공장들입니다. 내부에 이미 공장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항상 견학을 30명씩 데리고 가면 이 학생들이 정확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앞에 있는 한 4명만 듣고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하고 이제 다니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려다가 몇 년 전부터 카카오톡이나 SKT 같은 데 단체 콜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 한쪽에만 이제 이어폰을 하고 단체 콜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걸고 이제 안내자가 그 전화를 들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 안내를 전화로 받게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현장 견학에 대한 만족도랑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성과를 통해서 이런 좀 자그마한 이제 팁들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시간상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나하나 할수록 그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관련 회사들 추천도 하지만 이제 올해는 저희가 해외 인턴을 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저희 사업 때문에 오신 분들은 아니고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이제 좋은 분이 이제 입국을 하시면 컨택을 해서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을 내서 오시게끔 이렇게 해서 분들 모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1학기 동안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한 거를 저희 이제 자원 리사이클링학회에서 특별 세션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학년도 수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회장이 꽉 차는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좀 약간 당황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를 좀 공식적으로 평가하려고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장 인턴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2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또 방문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현장 견학이나 현장 인턴에 대해서 회사와 오랫동안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그대로 보내놓으면 사실 학생들이 뻗어놓은 보리자루를 읽다 오거나 아니면 현장 견학을 해도 그걸 까먹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릴지 저희가 회사들과 좀 깊게 협의를 하고 실제로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타겟이 좀 명확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 생겨나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우수한 일을 공급하겠다라는 명확한 타겟을 갖고 이와 같은 이제 능력을 가져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성과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오셨는데 저희 학교 이와 같이 섬 캠퍼스입니다. 한번 영도에 오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아주 잘 맞춰주셔가지고요. 다음 발표는 온실가스 감축 세부 분야입니다. 건국대학교 주지국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주지국입니다. 저희는 건국대학교 하원학과하고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하고 CCUS의 온실가스 감축 혁신계 사업단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1, 4년도하고 2차년도에 수행하였던 내용들하고 그 성과들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는 많은데 실제로 사진이 안 나가요. 금방금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은 그 주관기관 건국대학교, 협동기관 한양대학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포토를 구성하였고요. 22년 7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탄소 중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그래서 크게 보면 탄소 중립 시대 대응을 위한 인력을 개발해야 되겠다. 특히나 그게 에너지나 환경 쪽 분야에서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문 인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이 이제 그 무역과 관련한 이런 법제화가 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하고 RE 그 체제 확대가 되고 있고, 탄소 국경세도 무역 장벽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50 탄소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에너지 믹스로 탄소 중립을 이어갈 거라는 기조를 보였고요. 110대 국정과제로 탄소 중립 시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발생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생각이 나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행동 기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화해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바이오에너지를 쓰고 수소 에너지로 최근 에너지로 쓰면서 신재생 에너지 쓰면서 이산화탄소 줄이다가 안 되면 CCUS로 잡겠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BC 상향이 발표가 됐고요. CCUS 분야에서는 9%가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에너지 인력을 25년까지 8,000명, 30년까지 2만 명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750명 정도의 석박사학교, 1,300명 정도의 학사학교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 이제 공대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 RFP에는 기술, 정책, 해외 협력을 다 해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공대 학과, 부대학과가 연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정책과 해외 협력의 감각과 지식을 가진, 기초 지식을 가진 그런 인력을 배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학부 과정은 엔지니어, 그리고 석박사 대학 과정은 전문가, 공학 전문가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을 배출해서 탄소 중립을 해결하자. 이게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내용은 모든 인력 양성 사업, 인재 양성 사업의 꼭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뭘 융합을 하거나 어떤 분야에 특화를 하려면 기본을 달아야 되니까 교육과정을 달고 하자. 그리고 산학의 활동을 하자. 그리고 연구 활동하고 연구 역량을 증대해서 석박사 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를 정하는 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한양대 자원과랑 저희 한국대 자원과랑 교류를 하면서 좀 재밌게 하고 있고 학생들도 교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실제 자원과 환경과의 대학원 학생들이 교차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지표는 여기 있는 교육지표, 연구성과지표, 그리고 인류양성지표, 그리고 비교과 역량강화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모듈과 트랙형 교육과정을 한양대 건국대 다 구성을 했고요.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기본과정, 온실가스 엔지니어 과정 이렇게 해서 25학점 수준의 한 80%, 20학점을 이수하면 저희가 이 교무차장 이름으로 나가는 수준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대학원 과정은 새로의 그 정책이나 기술 경영 뭐 이런 과목들을 좀 넣어가지고 대학원생이 공대 대학원생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의 평가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학부 과정에서는 24학점의 마이크로 전공에 80%를 이수하면 중수점이 나오는 디자인을 하고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3학년도 2학기에 저희가 그 대학원생들이 서로 교차해서 수업을 썼고요. 현장 실습, 현장 견학, 인턴십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이 갈 때도 있고요. 따로따로 전공에 따라서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주로 발전소라든지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혹은 여기 탄소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그다음 발전사 이런 데를 다양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쪽에 미국 국제학회에 참석하면서 미국에 있는 유관기업들 이런 데 참석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원가다 보니까 지질자원이 있고 그리고 올 여름에 건국대 학생이랑 한양대 학생이랑 유멕시코 지역에 CCS 사이트 신청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전화를 했었고 저희가 또 저희 사업단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미 멘토링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소속기관이 해외에서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그다음에 그리고 시스템 이런 데까지 이렇게 이 분들을 많은 좀 세미나도 듣고 좀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러면서 멘토들한테 뭔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교수님들 말고 교수님한테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도 그렇게 보고서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사업단 내부에서 성과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이번 학기는 좀 일찍 했습니다. 아마 근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방학 때 시험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한양대랑 건국대랑 자체 워크숍을 매해 2번씩 하고 있고요. 여름에 하고 겨울에 그리고 건국대랑 한양대에서 또 관련 분야, 연구 분야에 관련해서 한양대처는 최근에 전국대랑 컨소시엄 또 교류를 해주고 하고 저희는 CCU를 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이 에너지나 분리나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CCUS 정책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 강좌를 방학때 올해는 2월 19일에서 20일 정도 열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 하다 보면 학부생들은 실제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실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랬는데 이게 등록금성의 학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받고 아버님이 대기업단에서 장학금 받고 이거 다 증명하다 보면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학은 안 받더라도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걸로 하려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외부 뭐 홍보도 하고 있고 교내에서 학생들 건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RFP를 보고 지원할 때는 기술 정책 협력을 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기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꼴찌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선정되고 난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저희가 1, 4년도는 1위로 통과해가지고 뭐 사업도 통과받고 되게 학생들도 좀 공부적인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대학원에서 이런 학술대 발표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실습이라든지 견학이나 인턴십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에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해모임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차년도 달성 예정 이미 달성한 목표수도 있고 달성 예정인 목표수도 있는데 부지런히 정리를 해가지고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분야하고 기술 분야에 이 연구 특히 학사 출신의 기술 엔지니어, 그다음에 석박사 출신의 전문 인력 이런 인력을 배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아직 CCUS라는 산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기 때문에 이 산업이 도입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저희 그 문제점도 좀 여전히 있는데 우선 이게 기획처나 혁신 사업단 이런 데서 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니라 행정에 문제가 많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컨소시엄을 좀 같이 모집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컨소시엄하고 조금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가 진행에 있어서 좀 우수한 이런 거를 이제 올해 2차년도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사업 결과에 대한 지적 수준 향상이 따른 것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3차년도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하고 또 2단계를 갈 수 있게끔 또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 CCUS라는 기술의 키워드를 계속 가져가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뒤처졌지만 나중에 이 분야에서 우리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인력들이 이 분야에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개 대학에서 이렇게 좀 성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지연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 당초에 이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놨었던 거 보셨겠지만 이렇게 지금 약간 시간이 당초에 예정됐었던 것보다 15분 정도, 10분 내지 15분 정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서로 간에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지금 중간 타임에서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관련돼서 타 부처, 타 기관 그리고 타 대학에서 진행된 그런 내용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잠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들리시면 그냥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마이크로 쓰세요.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기 48페이지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배원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과 지표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성과 지표를 처음에 이 운영기관에서 이 성과 지표를 애초에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성과 지표를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성과 지표를 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득을 시켜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되게 유연하게 흘러갔는지
설득이 좀 어려워서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평가 지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었고요. 저희 사업단의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만한 거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단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턴십 이런 거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132학점 학점 듣기도 변한데 그거를 방학 때 자기 시간 빼가면서 인턴십 가라고 돈 줘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성과를 한두 명 하는 거보다는 그거와 현장 실습 이런 거를 단기 현장 실습 이런 거를 같이 그래서 저희가 잡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대학교 화학공학부는 실제 대형 학부거든요. 한 학년이 160명.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을 과연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이 되는 교육이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부전공의 한 80%로 저희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CCS 추진단에서 돈을 주는 기업기관에서는 한 12학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공 선택 이상한 교양 같은 전공 선택을 12학점 듣는 것보다 저희는 전공 필수와 한 9학점 듣고 그건 거기에 플러스 1 정도 더하고 거기 CCS에 특화된 환경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고요.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 공대 학부생한테 기술 경영 들으세요. 그러면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아니 자기가 졸업하기 바쁜데 안 듣죠. 그러니까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대학원생들은 이제 취업하고 나서 중간관리자 쪽으로 갈 텐데 그런 친구들은 회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타당한 기술인지 기술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좀 더 강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대학원 과정은 디자인하면서 실제 정책 신산업 융합학과라고 산업 경영을 하시는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저희가 대학원 저희 학과 과목을 만들면서 좀 초청을 드려가지고 저희 사업단에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슬라이드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학원과 그다음에 사양경공학부 그리고 산업경영공학부 이 세 개의 어떤 교육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한양대는 자원공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페이지인데요. 교차교육 설계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이게 필요로 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강압적 19요. 19요? 예, 19. 그 페이지는 37페이지고요. 아니, 37페이지 슬라이드 19. 우선은 이 교과목들이 실제 하나는 세미나 과목이고요. 하나는 이론도 하는데 프로젝트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양대 친구들이 저희 학원 쪽에 와가지고 근데 그 세미나는 저희 건대에서는 하고 에너지, 환경, 사양경, 토목 이런 분들 다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게 자기가 알던 자원뿐만 아니라 이 견문이 넓어져서 저희 한국과 학생들은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걸 배우면서 실제 이게 이렇게 하면서 도왔던 게 뭐냐면 뉴멕시코 가가지고 CCS 사이트 가고 거기 현지에 있는 미국 교수님한테 좀 멘토링 받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 생도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좀 융합을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학점은 그러면 어떻게? 예. 학점은 어떻게? 학생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은 그냥
패스 의식. 우선은 그 세미나 과목은 패스, 노패스 뭐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쪽 수업은 아마 제가 어떻게 주는지를 모르겠는데 거기 아마 프로젝트하고 출석하고 그다음에 텀페이퍼 뭐 이런 걸로 하라는 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사모님. 네, 그 보이준영 사무관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드리기 전과 후가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 많은 그 변화점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이거는 이제 교수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세 분께 좀 공통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보셨지만 대부분의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등록금에서 뭐 실험 실습비라는 게 나오고 그런 정도의 실험 실습비로는 학생들이 야외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저런 집중적인 야외 기반의 교육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내내 학생들한테 저런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으로만 배우는 교육 말고 실제 야외에서 자기가 배운 교육들을 적용해 보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익입니다. 네, 그 앞에 말씀하신 것 비슷하게 저희가 그 인력영어 사업을 계속 좀 여러 가지 하다가 한 중간에 1, 2년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의 이제 견학이나 산업체 가는 거, 협업 프로그램이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 개별 교수들이 이렇게 감당하기 이제 무리가 있는 반면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현장 실제 가고 이제 이거는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가능해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그런 자기가 이제 전공 쪽으로 회사를 선택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자원 쪽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학부학과를 다니는 학부생들은 딱 작업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하고요, 반도체 회사. 기존의 정유, 석유화, 환경 공정 이렇게 플랜트 회사 이게 하공의 메인 취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그 배터리 회사에서 이미지 업무를 너무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유나 석화 쪽은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다 물어보면 다 저 반도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세상은 반도체만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솔직히 여기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지고요. 부지런해지면서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관련 그 CCUS나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 학생들이 제일 말 안 듣는, 얘기를 안 듣는 딱 두 분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선생님. 근데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거 중요해.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눈이 좀 그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진학률도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취업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고 대학원생들도 실제로 그런 현장에 있는 학생 분들의 좀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 울산이나 여수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회의가 있어서 경북대학교 왔는데
저랑 같이 온 학생이 서울 출신인데 서울 뭐 강북에 어디 사는 친구인데 동대구를 처음 왔다고. 교수님 동대구가 이렇게 좋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말고는 서울 경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가지 않아요. 갈 일도 없습니다. 취업하기 전까지. 근데 실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런 취업 시장도 있구나 하면서 좀 다양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가지고요. 학생들이 계속 다양한 분야에 각 분야의 키워드가 되는, 물론 CC에서 아직 그러니까 시장은 없지만 이런 데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20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혹시 질문.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랑 좀 차이가 나는 주준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저희 자원개발 인력의 안정 사업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는 학부와 대학원이 분리되어 있어서 학부 대학원 교육을 다 하는 대학도 있지만 어느 대학은 학부 교육만 하는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은 대학 교육만 하는 대학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보면 건국대 사업단은 학부 대학원 교육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처럼 따로 할 때에 비해서 직접 다 하실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단점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사업비 받는데 온실가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학교당 한 2억 수준인데 그걸로 학부와 대학원 하려니까 비용이 장학금 주다 보면 다 그냥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의하는 이거는 꼭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점은 우선은 CCUS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아직은 연구개발과 실증 단계에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학부생들이 이거를 산업에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눈이 뜨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대학원 진학률도 되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기존 이 CCS를 하는 사업들이 보면 사업 분야를 보면 포스코라든지 혹은 발전사라든지 이게 포스코가 제일 수업들을 제일 많이 매출하고 있고 단위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5개 발전사가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런 신기술로 내가 뭔가 일자리를 다닐 수 있구나라는 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CO2 잡는다고 환경 쪽이 아니라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기존의 물뚝 산업이라고 했던 데도 변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비전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쪽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쪽 보면 연봉이 되게 높거든요. 그거 물어보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또 발표 시간이 이제 좀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발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재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사실 저희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자료에 보면은 인류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쪽에 일반 대전 기업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재정 투자라든지 그 부분들을 좀 받으시는 걸 혹시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10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표고요. 서울시립대 구자영 교수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 디지털 기술산업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성과 사례 공유 관련해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교육부의 서기관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잘 발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업단 유형별로 다 틀린 사업단 대표들로 하나 나와가지고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물산업 혁신인재라는
타이틀로 조금 산업과 일반적인 산업과 약간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아니면 또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산업이 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인천 적수 사태 그래가지고 30만 명이 뭐 한 달 동안 논문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다.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몇십 명이 죽었다. 뭐 여기 그 오송에서 작년에 사고가 났었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왜 일어날까? 그리고 또 우리 관련된 물산업이라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어떤 뭐 그 건설회사나 물론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등등의 환경 관련된 업체들도 있지만 주요 고객이 관공서입니다. 지자체, 또 국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이런 데가 물산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인력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또 예전에는 교과서에 이런 디지털과 접목된 물산업 이런 것들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물산업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저는 1차년도 6개월 한 팀이라 앞에서 2차년도, 3차년도 하신 분들과 약간의 틀릴 수는 있겠지만 여튼 주요 성과 위주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그 디지털 물산업 인재 육성 사업을 이제 제안할 때 아까 발표하신 탄소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물산업에서도 상당히 탄소 발생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이 이동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 에너지 양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한 2% 정도 차지합니다. 물 쪽에서. 그래서 탄소 중립을 구현을 하고 또 지역별로 상당히 그 물 문제의 양상이 다 틀립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 이름대로 서울시에 관련된 그러한 대도시의 물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 양성을 하자. 그리고 대도시의 장점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가미하기 쉽다. 그러한 의미에서 했고요. 저희들의 양성 목표는 사실 25명 RFP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달성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어떤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들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은 한 63명 정도 그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지만. 그래서 50명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역을 저희들은 그 디지털 물산업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한 6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이제 중점되고 있는 것들은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물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인재 양성, 또 그 산업 협력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목소리가 들어간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또 지역 사회나 그 지원 프로그램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디지털 분야와 물 분야가 이제 합성하는 그러한 조금 특이한 그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도메인을 디지털 도메인, 물 관리 도메인 이렇게 2가지의 형태를 결합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보니까 또 과목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디지털 요소들 현재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요구들은 물관리 도메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개설 과목수 학생들이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과목 그 누적해서 40과목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집중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수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6과목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디지털 물산업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사업들도 정성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와 마찬가지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수 학생 발굴 및 지원에 관련된 그래서 장학금이나 뭐 경기대 참여 지원이라든지 또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교과는 어느 정도 이제 한정이 있고 흥미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물 산업에 대한 어떤 호응도도 이끌어내고 또 미래에 이쪽 분야가 유망하다 또는 이쪽 분야가 흥미롭다 그러한 내용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진학이나 취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개 정도의 대중소, 관공소 해가지고 MOU를 맞춰서 진학에 관련된 다양한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성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특히 이제 인재 양성 1차년도 25명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번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4번 정도.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또 직원분들이 되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학기 사이에 4번 한다라는 되게 힘든 건데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는 학생 수를 69명 정도까지 올렸다. 그래서 저희들 1차년도에는 이제 뭐 중요한 자원을 모으는데 집중을 해서 그러한 분야는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어떤 학교는 이제 뭐 교무처장 명의, 어떤 학교는 이제 총장 명의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교육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저희는 총장 명의로 해서 학적부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학교 행정 당국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 빠르게 해서 지금 디그리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또 디그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69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집중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었다. 이 디그리 준다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학생들이 또 본인의 이력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마이크로 디그리에 관련된 과목들도 디지털 요소들을 대평도서 저희들이 개편을 했다. 그러한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우리 제안서 쓸 때 지역 물 문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인데 저희 시립대학교가 재단 이사장님, 운영 이사장님이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관련된 물 관련된 그런 어떤 봉사공단 이런 데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우리 또 환경부와 K워터가 저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의 시설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수장, 하수처리장, 수자원 관련된 그러한 기반들에 가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현장 견학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 앞서서 질문 하나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현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현장감을 느꼈다. 그냥 교과서에서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봤었던 사진과 현장에 가보니까 되게 규모도 크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수장 하나에 100만 톤 이렇게 100만 톤 인구로 따지면 300만 명 정도가 일일 먹는 물의 양이 100만 톤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이런 것들도 하고 상당히 실무 연계 교육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초빙교수 저희 예산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와 시립대와의 관계에서 초빙교수를 초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임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그 담당 교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의 실무 상수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학인증 쪽에서 여기에 보면은 환경종합설계, 종합설계라는 이제 과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각각의 뭐 기업체, 연구소 뭐 이러한 것들의 설계 과제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경진대회나 그 어떤 학술대회 발표에 학부 학생들이지만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미래 설계 연구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달 또 여름 겨울 방학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 수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서울 도쿄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 동경도 서울시립대학교 그 동경도립대학교 그리고 그 수도협회 일본 수도협회 한국의 상하수협회 6개 기관이 예전에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요번에 19회차 됐었는데 19년차에 학생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종합설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지원해 주니까 조금 더 인커리지 돼서 발표들을 많이 가더라. 예전에는 뭐 석박사 학생 위주로 했었는데 학부 학생들도 그 지원을 해주니까 이와 같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뭐 그 국내에 디지털 쪽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도 물쪽을 통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러한 발표회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 도쿄 포럼의 프로그램 내용들 그리고 선진의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도의 수도 시설들을 저희들이 탐구하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인커리지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그 환경부를 대신해서 해주는 수자원공사와 그 국제물학회 또는 국제물협회입니다. IWA가 그래서 워터 서밋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의 요소들을 뭐 예산당 여러 명 갈 수가 없으니까 3명이 갔다 와서 현장의 소리들을 뒤쪽에 나오겠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때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독려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저희들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CES 디지털이 현재 실제 제품으로 나와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CES 2024에 관련된 행사를 가면서 저희가 이제 이왕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그 CES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미리 그 관계된 기관들이나 대학교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LA 오렌지 카운터의 이제 뭐 정수장이라든지 또 그 UCLA 대학교나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지방 그 대학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 댐도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학이나 UCLA 대학이나 후보대 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모시기 이제 힘든 분인데 AWWA의 이제 회장이 왔는데 아까 어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 가지고 모실 수가 없고 되게 좀 하이 클래스의 뭐 비행기 표값이나 보는데 한국에 왔었을 때 저희들이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특강도 저희들이 열었다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저희 이제 물산업 디지털 물산업 인재 양성 사업 기관이 6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6개 대학이 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학원만 하는데 대학원 학부하는데 또 학부만 하는데 그래서 학부만 하는 대학이 2개의 대학입니다. 세종대랑 시립대랑 그래서 학부생들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유 한류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같이들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 2회 정도 저희들이 그 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2차년도 24년도에 같은 학생의 디지털 워터 캠프 이러한 형태로 또 학교가 두 학교가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산업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산업협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체분들한테 이제 협조를 받는 데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겨울방학 때 일부 그 현장 인턴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사업단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상관협력 페스티벌에 참여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소개해서 학생들이 좀 참여를 독려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63명 정도 25명이었었는데 63명 정도 저희들이 그 학생 수를 참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무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4과목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과목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23년 2학기 겨울 계절 해서 환경공학부 기계정보공학과가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취업도 관심이 있지만 요새 MZ세대들은 또 창업에도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만 보여드리는 건데 워크샵 때 우리가 변리사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창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도 하고 있다. 또 해외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보시는 거 보니까 참 끝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은 2년짜리, 1년 반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우리 토교관님 나와 계시는데 1년 반에 인재 양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1년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부랑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환경부는 맞는 얘기다. 교육부와 예산 잡을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은 디지털 물산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물산업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상당히 디지털 물산업 약간 생소한 분야였는데 많은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혹시 이번 발표 주제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 분만 혹시 질의응답 진행할까요? 네, 없으시면 이따가 개별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5번째 발표 되시고요. 한양대 아메리카 캠퍼스의 송지성 교수님께서 글로벌 ICPBL과 관련돼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의 송지성입니다. 저희는 교육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요. 진흥형 로봇 융합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신기술 융합 디자인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반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거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고 올해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진흥형 로봇에 대한 신기술 사업단입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과 진흥형 로봇, 그다음 인공지능, 그다음에 경영 마케팅 이 3가지가 같이 융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위 취득 과정과 프로젝트 과정, 그다음 비교과 과정 3가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신기술 융합 교육의 디자인 센터를 한번 새롭게 구축해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 팀을 이제 제가 쉐어드 디자인 융합 팀
수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Shared AI 로봇 에듀케이션 디자인 양자입니다. 그래서 총 디자인에서 6분, 그다음에 공학과 인공지능 2분, 경영의 4분, 총 17분의 그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건 뭐 제 연구 책임자의 나름대로의 소신인데요. 기술이 제품이 되려면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제품이 다시 상품이 되려면 마케팅이 필요하다 해서 세팅이 됐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내년도에 또 한 번 나오면 진짜 명품을 만들려면 스토리가 추가돼서 네이티브이 운영돼서 좋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아까 교과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아메리카에서 지능형 로봇 공유 사업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그 지능형 로봇 공유 사업단과 연계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초급 과정, 중급 과정을 이미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총 작년에 41명이 출발했는데요. 디자인이 한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학하고 경영 합쳐서 41명이 출발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13명이 있는데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16명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주로 하고 수업도 들으면서 지금 총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제가 전에 이제 학장을 연구할 때 학부모들하고 한번 제가 간담회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디자인 쪽에 들어온 학생들을 부모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공학이 워낙 또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신기술 융합적, 그러니까 AI와 로봇에 대한 학위를 총장 명의로 줄 수 있다. 24학점 그리고 부전공까지 되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학부모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현업에서도 좋아하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됐다가 본 KIDP 한국 디자인 진흥원의 도움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첫 해부터 약 16명의 수료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마도 올해도 지금 44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2주, 지난주에 저희 네트워크 파티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파티. 그래서 디자인 23명, 공학 17명, 그 다음에 경영 6명이 모였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서로 만나고 협의해서 팀을 이루어서 지금 바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목은 저희 디자인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목과 지능형 로봇 공유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목 그리고 로봇 공학과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전체 운영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게 이건데요. 아마 융합을 말씀하시면서 실질 융합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일단 교수님들도 안 되고요, 학생들도 안 되고 다 힘듭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사업도 가장 지난 학기에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 상관없는데 공과대학이나 경영학과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추가로 들어야 돼요. 자학금을 받아서 추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올해 그게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로봇공학과 교수님이 계셔가지고요. 저희 수업이 개설되면 이 코드쉐어가 돼서 양쪽 다 인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되게 놀라운 성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도 그 규모에서 지금까지 처음 생겼는데 그 실제로 우리 수업을 들으면 공대 아이도 학점 인정받고 디자인 쪽도 인정받게 돼 있어. 근데 경영은 안 됐습니다. 아직. 경영은 그쪽 선생님들이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됐는데 어쨌든 공학과는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자유롭게 학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멋지고 훌륭하다고 나름대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이라는 것이 진짜로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의 서커스의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춤추는 사람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고 각각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같이 공연하는 건데 노래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노래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때에 맞게 그 노래하듯이 저희는 그래서 100%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인문학적 아이들한테 공학 수업을 하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디자인 다학제를 했었거든요. 그 KIDP 도구로. 그래서 이제 수업도 해보고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학 수업과 경영학과 수업을 이제 필수적으로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나중에는 뭐냐면 특히 공학 수업은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업 자체로서 너무 힘들어서 올해 작년부터는 무조건 프로젝트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그 공대 교수님과
디자이너와 디자인 교수님, 그다음에 공대 교수님과 뭐 경영학과 교수님 이렇게 팀티칭을 해서 무조건 수업을 했고요. 학생들도 융합으로 모집을 해서 팀을 이뤄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같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프로젝트 수업은 작년에 제가 네 과목 운영했는데요. 이 네 과목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과 인공지능, 디자인과 경영, 디자인과 로봇, 디자인과 로봇 이렇게 네 가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두 분씩 운동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저희 학교는 지금 ICPBL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의 나름대로 교육 브랜드인데요. 인더스트리 커플 그 PBL을 찾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미국 회사 2개하고 한국의 회사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회사는 그 에코데코라는 회사하고 소마 USA라는 회사를 진행했고, 그저께 여기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인턴을 파견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4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데코에는 디자인과 국내 로봇공학과 학생이 갔고, 그다음 소마에는 디자인과 그 경영, 마케팅하는 여학생 남학생 총 4명이 어제 떠났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지금 어제 잘 도착했다고 해서요. 한 달간 지금 해외 인터넷에 그래서 좋은 수업을 끝내고 수업의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회사에서도 바로 데려가고 실제로 미국을 보니까 미국의 최저임금비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 가는 라인이 LA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데요. 한 16불, 17불 정도 합니다. 근데 17불, 18불 정도 주고서 저희가 일단 지금 18불 정도 시간당 그렇게 학생들한테 임금비 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우리 아이들만큼 훌륭한 아이들을 구하기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조건을 해서 좀 보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비행기표하고 그 나름대로 그 숙박비도 좀 제공해서 그런 건 저희가 비용을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학생들 인건비를 제공해서 같이 지금 인턴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뭐 저희도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YTN도 소개됐고요. 그다음에 아시안 투데이도 이렇게 많은 걸로 홍보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1학기에 이미 43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23명, 공학 14명, 경영 7명 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상당한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어왔고 미국 회사하고 미국의 그 도산한창호 기념회가 있습니다. 미주에.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큰 지금 약 12,000평 정도 되는데 도산한창호 기념관이 새롭게 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같이 산업 프로젝트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CES에 파견돼가지고 CES에서 나가는 그 회사와 같이 현장에서 ICPB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총 4개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100% 그냥 모든 수업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고 있고 지금 이걸 보고서 지금 아랍의 UAE하고 지금 또 연결이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제가 쓰지 못했는데요.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비교과 과정에서는 학생들 그 수업 말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파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팀으로 움직이는 걸 한 학기 내내 하다 보니까 교수님과 해가지고 이번에 CES의 제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저하고 공대 교수님하고 이공진 교수님 학생들하고 해서 새롭게 제품 개발해서 저 솔로란 제품을 출품했고요. 저 제품은 다행히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 제안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지금 계속 이메일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다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오래 걸려서 시간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지금 추가되고 싶었던 거 뭐냐면 요걸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발견을 했는데요. 공학 학생 저희는 마일리지를 운영합니다. 학생들도 먹튀해요. 자금을 받으면. 자금 줬더니 지금 작년에 다학제 해봤더니 먹튀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 안 하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작년 이사업 할 때부터는 잘한 친구, 중간 친구, 못한 친구를 나눠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한 친구 200만 원 정도 주고요. 중간 친구 150만 원, 그 다음에 못하는 친구는 120만 원을 주는데 일괄 1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마일리지 그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요번에 CES도 보냈고 이번 2월 달에는 10명이 학생들이
팀랩하고 이어주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지금 복시간에서는 현장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창업을 해서 내년에 진짜 좀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학하고 디자인하고 이 경영을 섞어서 실제로 창업을 해서 CES 한번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요. 그 지금 사업 계획서 좀 변경하는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좀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자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그 시간을 너무 잘 주셔서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적으로 한 말이 오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셨지만 저는 2021년부터 우리가 문구탄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이라는 것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먼저 끌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차기 사업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된 나라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우리를 따라하고 싶은 나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함께 너무 이제 선진국 자꾸 배치막 생각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팀들까지 엮어서 이런 상황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네,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 사업 통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할 기회도 주시고 하시는 모습들이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 여섯 번째 발표 마지막 발표고요. 부산대학교의 노정규 교수님께서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 성과 발표 관련돼서 시스템 반도체 세부 분야입니다. 그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노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제 부산대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단의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요즘 그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다른 분야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이 그 첫 번째 사업이라고 거의 할 수가 있고요. 이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이 나온 이후에 그 30개 대학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특성화 대학 사업 그리고 뭐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그리고 부트캠프 등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의 그 특징과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1차년도 때 30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그 2차년도 때 5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그 35개 대학이 지금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반도체 인력 양성에 가장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그 공고가 되었을 때 저희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하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사실 기업체에서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특히 이제 학부 졸업생을 뽑아놨는데 당장 일시키기에는 이 학생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실무 능력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사실 제기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부에서는 사실 4년 교육만으로는 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론 위주로 이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실무 능력 향상이 되지만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배출을 하는 그런 고급 인력은 사실 좀 배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좀 문제점도 있었죠. 그래서 이 사업이 나오고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정말 이제 그 기업체의 수요를 받아서 기업체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해서 기업체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대학의 장점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라고 그 전국에 캠퍼스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카이스트에 이제 본원이 있고 그 부산대도 본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설계 교육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프라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기
전기과 전자과에서 그 반도체 관련 교수님들이 다수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기업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 어떤 실무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지 그 기업체들의 수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컨소시엄 기업을 많이 모집을 하려고 했고, 그 사업 선정 당시에는 거의 10개 수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000년도 때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20개 컨소시엄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학의 전기과 전자과 그리고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와 그 20개 컨소시엄 기업들이 다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실무 중심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교육 과정 개편인데 이론 위주의 교육 과정을 이제 실무 위주로 바꾸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습, 그런 실습이나 이런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설계, 이런 프로젝트 위주 그런 수업, 그런 비교과 위주의 수업을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취업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부산대 반도체 하면은 저희가 밖에 나가서 부산대 반도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산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북대가 반도체 특성화, 부산대는 기계 특성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많이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을 통해서 저희 부산대에서 반도체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단의 성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의 반도체 사업들을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대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기 취업형 계약과 대학원서, 그리고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까지 수주를 해서 정말 이 반도체 중심대학으로 거듭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참여 교수는 15인입니다. 그리고 회로 시스템 전공 6인, 그리고 소자 전공 7인, 공정 전공 3인인데 저희가 원래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트랙으로 이렇게 나와서 소자 쪽이랑 공정 쪽보다는 사실 이제 회로 시스템 이런 쪽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부산시의 특징이 요즘 전력반도체 쪽을 많이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반도체 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자와 공정 쪽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회로 시스템 이제 회사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 회로랑 시스템을 잘 하려면 결국 소자랑 공정에 대한 이해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소자, 공정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수혜 학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전기과 전자과의 학생 정원이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40명 중에서 거의 이제 60명 정도 없는 학생이 이제 수혜 인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이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한 40% 정도 학생이 반도체를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혜 학생 규모가 이제 현재 120명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 달부터 반도체 전공을 또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전공을 하는 주전공이나 부전공, 복수 이런 거 트랙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면은 거의 한 150명, 200명 수준으로 이제 반도체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반도체 중심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참여 기업은 총 20개입니다. 회로 설계 쪽에 7개, 그리고 소자 쪽에 7개, 그리고 공정 개츠, 그리고 참여 기간까지 합쳐서 이제 4개 해서 총 20개 기업이고, 이 소자 쪽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기업들이 다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전력반도체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 소자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회로 설계 쪽도 많은 설계 기업들을 저희가 참여 기업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개발해서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래서 산업체 수요 기반에서 저희가 새로운 교과목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가 산업 프로젝트 운영인데 이 컨소시엄 기업 20개 컨소시엄 기업과 실무 중심 산업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교과목 개설은 사실 시간도 걸리고 각 학과의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0과목, 20과목 이렇게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핵심 교과목 개발을 했고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비교과 단기 과정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단기 과정은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의 수요도 받고 기업체의 수요도 받아서 이제 수요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컨소시엄 기업을 초청을 해서 기업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견학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텔코리아 이런 그 다양한 기업들의 견학을 받고 또 현장 실습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교수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15분이 계신데 저희 전기과 전자과에 반도체 관련 교수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회로, 소자, 공정 쪽으로 이제 그 각각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다수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이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론 위주의 이제 교육과정이었는데 저희가 그 실습이 포함이 된 그 기업체에서 실제 쓰고 있는 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설계 캐드 실습 이런 과목은 실제 설계 회사에서 쓰는 툴을 학부생들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전력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력반도체 소자 기업에서 쓰고 있는 그 소자 설계 툴을 직접 배우는 그런 실습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개의 과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 같은 과목도 그 이론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실제 이제 실습까지 하는 그런 수업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툴을 쓰거나 또는 실습을 하거나 그런 수업을 5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교과목을 개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1차학년 때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2개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차학년 때는 10건이 넘게 해서 5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비교과를 이제 그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회로, 소자, 공정 쪽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그 후보 비교과 후보 그 프로그램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투표를 받았습니다. 어떤 걸 듣고 싶냐 이렇게 투표를 받았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저희 수요 기업에게 어떤 수업을 들으면 이제 학생들이 좋을 거 아니냐고 조사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실제 운영을 했고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회로 설계 5건, 소자 4건, 공정 2건 이렇게 올해 그 10건 넘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견학을 갔었는데 삼성전기에 가서 실제 이제 그 공장을 둘러보고 그 팹을 둘러보는 그런 견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쿄엘렉트로코리아의 바람공장에 가서는 이 도쿄엘렉트로코리아도 저희 컨소시엄 기업인데 저희 바람공장에 가서 실제 거기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분의 특강도 듣고 또 견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컨소시엄 기업이 메가나치 반도체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를 초청을 해서 기술 특강과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술 세미나랑 그 특강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역으로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 부산까지 오신 김에 그 희망하는 학생들에 관해서 모의 면접을 또 봐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교과, 비교과 외에도 산업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2차학년 때는 총 1차학년 때는 5건 운영을 했고요. 2차학년 때는 15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먼저 저희가 그 조사를 기업체와 그 담당 교수님의 회의를 통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담당 교수가 그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산업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요. 그 과정을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대부분 그 실무에 쓰이는 툴들을 직접 썼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초반에는 몇몇 기업만 이렇게 산업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좀 다양한 기업들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 프로젝트가 다 잘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 또 좀 잘 운영이 된 우수 성과를 한 개만 소개를 드리면요. 그 피치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설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이제 산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사실 이 회사에서 그 본사로 이제 초청을 해서 또 같이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실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2월 말에 성과 교류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 대표님이 오셔서 실제 이제 이 어떤 제품이 나올 건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또 내년에도 같이 협력을 하기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성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수업만 듣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 좀 잘 모르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취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직무 특강 및 취업 컨설팅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인 취업 캠프 모임 면접 이런 걸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현직자 초청 특강,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하이닉스 같은 그 학생들이 관심도가 높은 그런 대기업 현직자를 초청을 해서 실무와 그리고 면접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특강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외부에서 열리는 세미나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중 그 저희 참여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학생들의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세대 반도체 워크숍이라든지 그 ISSCC라는 이 국제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로 학회인데 이 회로 학회에 열릴 그 프리뷰 워크숍을 한국에서 이제 하는데 이때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기 이제 그 대학원생들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알아보는 이런 교류회도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오픈회, 그리고 성과 교류회 이런 것들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 정도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2022년도 1차도 때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산업 프로젝트도 4건 그리고 뭐 단기 교육과정도 2건 뭐 이렇게 했었는데 2차도 때는 저희가 이제 상당히 열심히 해서 지금 수혜 인원도 목표치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교과목 개발 이런 것도 다 했었고 산업 프로젝트는 15건에서 65명 그리고 교육과정은 저희가 원래 목표는 원래 2건이었는데 지금까지 12건을 해서 이 참여 인원이 90명에서 이제 450명 정도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는 대부분 이러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 취업률인데 아마 뭐 비슷한 고민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취업률 같은 경우는 저희 노력으로 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계 중인데 사실 상당히 좀 터프한 취업률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좀 한 학기 정도 또 취업 준비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번 더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지나야 한 70% 정도 취업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부처협회랑 이 사업의 취업률은 사실 딱 그 방해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달성하기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출 인원 뭐 이런 교과목 개발 개선,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다 달성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맡아주신 유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반도체 발표 외에도 혹시 앞전에 진행됐던 그 발표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7자로 72페이지인데요. 산학 영역이 인력 양성인데 이거 추진하실 때 그 해당 컨소시엄 기업에 어떤 베네핏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그 저희 반도체 전문 트랙 사업단들끼리 하는 워크숍에서 그 디스커션 주제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업체들이 이런 그 부처 협약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뭐 이런 산업 프로젝트, 그 기업체가 필요한 뭐 재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가능하긴 한데 기업체에게는 사실 큰 돈이 별로 아니고 거기에서 얻는 베네핏보다 인력이 투자됨으로써 그 얻게 되는 손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들에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베네핏을 줄이고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인력 양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그때 의견 주셨던 게 기업체가 제일 필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거를 좀 기업체 홍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 도출해 그 회사를 보내는 그런 게 가장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거기서 이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인력 양성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부산대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 기업은 여기에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죠. 그런데 정작 그런 회사의 규모는 조금 작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교수님 대부분의 사업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교수님들이 평소에 인연이 있는 회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장기적인 해답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그 기업체에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너네가 이렇게 잘 인력 양성해서 너네가 데리고 가서 써라 라고 하기에는 그런 그 학생과 그 기업 간의 그런 미스매치 문제가 사실 좀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기업체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기업체의 홍보는 지속적으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를 이제 모셔서 이런 특강이나 이런 단기 강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이렇게 홍보를 잘해도 결국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기업이면 학생들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과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적정성이 있는 기업을 섭외하는 게 사실 저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저희 교차협동 인재양성 사업 세션 A 행사는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 잘 수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제 잘 수행하고 계신 성과들 사실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이제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또 다음 연도 성과들 잘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할 텐데 혹시 또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중간중간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층에서